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33도를 웃돌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여전히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를 기록하면서 동해안 지역도 더운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면 에어컨을 틀어서 냉방병에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빨리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에 희망 온도를 많이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약 5도 정도 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 30도, 포항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 22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잠시 주춤했다가 목요일에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에 대해 경주 지역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영덕은 원전 추진으로 민심이 양분돼 뒤숭숭했는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우세한 반면 울진은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에 따른 경제적인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탈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하고 선명했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특히 수명 연장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되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전력 수급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 15%의 전기가 남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월성 1호기 폐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과 환경 영향 평가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영덕 천지 원전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덕 주민들은 원전 건설 찬반 의견이 갈려 뒤숭숭했는데 원전 백지화로 결론이나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반면 이미 원전이 들어서 있는 울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백지화가 울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서는 그 원전 문제를 두고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은 울진 그 신울진 3, 4호기 착공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안전을 생각해서 지금 탈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원전 25기 가운데 12기가 경북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 세 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원전 해체센터를 반드시 경주에 유치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지난해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 사업은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 262건이 피해를 입어 251건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11건은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이달 안에 복구가 끝나겠지만 양남 저사지는 다음 달 20일쯤 복구비가 20억 원이 넘는 양남 건대 소하천구와 양남 월천 소하천은 행정 절차가 늦어져 오는 8월에야 복구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안시도 84건의 피해 가운데 80건은 공사를 마쳤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냉천은 피해 제방 200여 미터 가운데 30여 미터는 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늦어져 집중 호우기인 8월 전 복구가 힘들게 됐습니다. 부안 시민의 젖줄인 형상강이 수온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수은 중독증, 이른바 미나마타병의 유래가 된 일본 미나마타 지역에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큐슈 남단의 작은 도시 미나마타시. 시가지 한켠에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코마 씨는 60년쯤 전인 15살 때 미나마타병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때론 세상의 따돌림까지 받아가며 회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먹어온 지역의 생선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지금도 울분이 터집니다. 다행히 행복함을 맞다. 시도가 나에게 지어 죽어나이, 열을 죽어나이, 민나고 주를 떴는 게 있지 않고, 고시에 가요하면 되게 맞습니다. 수영이 지다리에 먹고 다시 그를 시켰다 내 생각에. 이코마 씨와 같은 미나마타병 환자는 현재 정부가 인정한 숫자만 2,200여 명. 미나마타병 인정 여부를 심사 중인 환자도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미나마타병이 의심돼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환자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곳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水俣病じゃないんだけど、被害者だとまた別枠で認められた人もたくさんいるんですよね。でかつ手を挙げて認められない人もいるわけですよ。そういった人の合計が約8万人。 40년 넘게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 수니치로 씨는 바닷가만이 아니라 산간 지역에도 미나마타병 환자가 적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미나마타만에서 유통된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2차 피해의 경우로 미나마타 인근 지역에서도 수은 중독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目が見えにくいとか耳が聞こえにくい、言葉がしゃべりにくい、それから精神症状が出てくる人も中にありますし、それから一番多いのは手足のしびれです。 특히 수은은 태아의 뇌 구성 물질인 아미노산과 화학적 구조가 비슷해 태아의 뇌로 빠르게 흡수됐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システインと結合してアミノ酸として入っていきますから、アミノ酸の要求量の高い胎児に特にメジル水が母親よりも高い濃度で蓄積するという結果になります。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 지난 1956년. 당시 미나마타 시내의 한 공장이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나온 맹독성의 유기수은을 대량으로 바다에 흘려보냈고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은 심각한 수은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고양이를 통한 실험과 잇단 환자 발생 등으로 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이 병의 원인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물고기가 오염된 건 아니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장의 수은 방류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어획 금지 조치도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첫 환자가 발생하고도 이후 12년 동안 무려 150톤의 수은이 계속 방류됐고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가 계속 유통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やっぱりですね、水俣はこう対応が後手後手に及んだことで結局被害も結局賠償も何倍にも何倍にも膨れ上がっていったわけですよね。 형산강의 수은 오염은 미나마타의 경우보다는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나마타가 그랬듯 제때에 적극적으로 손쓰지 않는다면 형산강은 물론이고 포항 지역 관광의 중심인 영일만까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농업 6차 산업 육성 포럼을 발족하고 청년들의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경북농업 6차 산업 육성 포럼은 도내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업체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어제 청년 농업인들이 창업한 농업회사 안동 구용 BNF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현장 토론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6차 산업 육성 조례와 청년 리더 양성, 판매 플랫폼 구축 등 10대 과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3년을 맞아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통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차강도시 포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취임 3년차를 맞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곧바로 질의응답에 나서 소통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포항운하 침체와 만인당 부실 등 전임 시장의 부진한 사업들은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거든요. 또 그 전에 지정된 재정비움 촉진구역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 노력을 한 거거든요. 부호동 호텔의 대형마트 입점은 절대 불과 입장과 함께 복합환승센터 불허로 시외버스 터미널 측의 사업권 반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대기업 백화점과 호텔을 먼저 유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0만 지방도시, 촌도시 우습게 알고 달라든다.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진정성 있는 투자 의지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검토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 사업으로 영일만 대교 건설과 그린웨이 조성, 포항공항 활성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대중교통을 대폭 이용하고 자가용은 거진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포항시는 철강 산업 침체와 도심 공동화,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평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로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답변을 배석 공무원들에게 자주 의존하는 등 업무 파악에 미흡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죽도동구와 용동 일대 침수 예방 사업에 315억 원을 투입합니다. 침수 예방 사업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우수관로를 매설하고 펌프장을 증설해 형상강으로 빗물을 강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올해 국비 등 사업비 126억 원으로 폐철도 공원화 사업구와 중복 구간인 MBC 뒤편에서 감실골까지 2.3km 구간, 도심지 배수 불량 지역을 우선 정비합니다. 2019년 11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죽도동구와 용동 일대 564세대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상습 침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도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TK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구도를 극복하고 민심을 얻겠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통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41%로 당선됐습니다. 대구 경북만 본다면 21%대에 그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구 경북 민심이 총선 대선을 거치며 변하고 있다면서 TK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습니다. 재선의 홍일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대구 경북 공무원과 경제계 인사 등과의 소통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 출신이 크게 줄면서 지역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비전, 우리 미래, 그건 우리가 만들어서 설득하고 주장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좀 충만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민주당의 노력 또한 지역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현안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밀려난다면 TK 특위를 포함한 선언적 조치만으로는 지지율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산의 배정입니다. 그 지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수건 사업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요망사항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얼만큼 예산 배정을 갖다가 넉넉히 해주느냐, 알아서 네. 선제적으로 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인데 대구와 경북을 오랫동안 독식해온 보수 정당이 분열된 가운데 변화하는 민심에 힘을 걸고 있는 민주당의 구애가 얼마나 통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성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위험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에서 포항시가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해 전국 38개 지역 중 1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30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 사업에서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받아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천수답은 모내기를 못하거나 모를 낸 논이 쩍쩍 갈라져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댐 물을 천수답에 공급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짝 마른 논에 물이 콸콸 들어갑니다. 하얗게 갈라지던 논에 물이 들어가자 모내기를 한 뒤 애를 태우던 농민들은 큰 시름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워낙 날이 가무니까 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논이 이렇게 말랐습니다. 말랐는데 마침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물을 오늘까지 공급해 주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여기는 천수답이어서 지금까지 모심기를 못한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농업 용수로로 물을 공급해 주니까 앞으로 농사 짓기에는 상당히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저산 너머 안동댐까지의 직선거리는 2.5km에 달합니다. 2단 양수를 통해 퍼올려 이곳 천수답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역조정지 물을 1단 양수에 와룡면 중가구리 남흥 저수지에 담은 뒤 2단 양수로 9.8km의 용수로를 거쳐 7개 마을 110헥타르에 하루 2만 톤씩 가뭄 해갈 때까지 공급합니다. 2020년 용수로 개발 공사가 완료되면 와룡면과 북후, 녹전, 서우면 일대 920헥타르에 안동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데다 공사 진척도가 64%에 이르면서 이미 용수로가 깔린 지역에 댐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과 전력 사용료 등 예산 지원 덕분입니다. 2020년에 완공이 되면은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하천의 수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어 농촌 생활 환경에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동댐, 이마댐이 지척에 있지만 아직도 물이 공급되지 않은 천수답과 산간 지역 밭이 많아 하루빨리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농사를 망치는 농민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사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해수욕객과 수상 레저객에 대한 안전관리에 들어갑니다.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은 경북 도내 26개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구와 외측 10m까지이며 특히 송도 해수욕장 잠재 주의수역은 연중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금지 구역에서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면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스코에도 임직원들이 직접 출자한 비영리 금융기관인 직장 새마을금고가 이르면 8월쯤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새마을금고 창립총회를 연대 이어 다음 달쯤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가족 등 5만 명 이상이 회원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금리와 배당금 혜택이 기대되지만 서울과는 달리 포항과 광양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직원이 많은 데다 시중금리가 비교적 낮아 기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을 통한 취업 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행정인턴 참가자 100명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행정인턴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4주간 주 5일 근무하며 포항시 산하 전 부서와 출자 출연기관이 배치돼 행정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6월 19일 현재 포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입니다.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거주하는 어르신 50여 명이 출향인들의 도움을 받아 단체로 육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제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포항에 도착해 5박 6일간 남해와 통영, 서울 경복궁과 청와대 등 육지 이곳저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관광에 필요한 비용 3천만 원은 포항에 사는 울릉 현포리 형회와 현포 출신 출향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아파트 가구 내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지급이 방식으로 구축하고 이와 연동되는 사물 인터넷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이 방식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소량의 정보를 소통시키는 무선 네트워킹 기술로 개발된 사물 인터넷 제품은 무선 통합 스위치와 다기능 일괄 소등 스위치, 디지털 도락 등 5종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이번에 개발한 제품들을 올해부터 분양되는 더샵 아파트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여전히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를 기록하면서 동해안 지역도 더운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면 에어컨을 틀어서 냉방병에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빨리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에 희망 온도를 많이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약 5도 정도 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 30도, 포항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 22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잠시 주춤했다가 목요일에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엠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